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 어떤 분이 좀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쯤 하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항생제 과민 반응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의료적으로 이제 잘 모르는 거를 정보를 찾고 싶으실 때 파란 창 검색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녹색 창인가? 자, 그 검색을 할 때 우리나라의 이제 포털 사이트들이 사실은 이제 의료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약해요. 이제 구글 같은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약한데, 그 이유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의료적인 정보의 소스들은 주로 의원, 병원, 그러니까 의사들한테서 나오는데, 우리나라 의료가 이제 공공의료원은 굉장히 좀 작고 전부 사의료들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의료기관들은 이제 공공의료기관처럼 어떤 공중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관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 자본주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병원의 운영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지식들은 사실은 파란천 검색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라는 거. 근데 그게 우리나라 의료 좀 이제 맹점이기는 해요. 그 부분이 좀 어떻게든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공공의료가 이제 커나가기 힘든 토양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도 의사들을 좀 못 믿게 되고, 좀 그런 병원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자꾸 불신하고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항생제의 뭐 오남용 또는 항생제의 부작용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정보들이 빈약할 거예요. 이제 검색해 보시면 제대로 된 좀 쓸데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수술을 받는 분들 또는 이제 항생제를 쓰시는 분들, 이제 의료행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들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항생제인데, 요것에 대해서 한번 날 잡아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자칫하면 너무 광범위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좀 포커스를 어떻게 좀 맞춰보려고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항생제 과민 반응,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성형수술, 또 이제 미용수술, 미용시술까지 합해서 이런 수술 시술들을 할 때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마취고, 두 번째는 투약이죠. 약을 먹이는 건데, 그 약의 종류는 결국은 진통제하고 항생제예요. 그러니까 외과 계열에서 환자분들한테 쓰는 약들은 거의 80, 90% 이상이 진통제, 항생제다. 근데 이제 항생제에 대해서 어떤 과민 반응 또는 알레르기, 자, 이런 거를 보이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자, 절대 흔하지는 않은데 굉장히 심각한 과민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고, 이 경우에 어떤 아주 희소하지만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저번에 이제 뭐 추석 연휴 뭐 등등 해가지고서는, 가을이라 가지고서는 뭐 야외 활동 많이 하시면서 뉴스를 보면은 벌초라다가 벌에 쏘여가지고서는 몇 명이 사망했다. 자, 이런 사고가 이제 막 보고가 되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벌 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단백질이거든요. 사람 몸속에 단백질이 주입이 됐을 때, 그 어떤 사람은 그냥 따갑고 아프고 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거는 왜 사망을 했느냐? 몸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물질에 대한 반응, 이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반응이 굉장히 과민하게 일어났을 때, 그것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나타나고 몸에서 아주 큰 변화가 왔을 때는 사망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항생제의 과민 반응, 항생제 알러지는 뭐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겠어요? 자, 피부 발적입니다. 울긋불긋하게 이제 뭐가 돋았다, 약 먹고 나서. 자,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구역이나 구토, 주로 이제 구역감하고 어지러움증, 좀 가려움, 또 이제 소화기계의 어떤 이제 증상들, 뭐 설사하고 뭐 속이 더부룩하고 이런 부분들 나타나는 거고, 좀 더 심하면 이제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알러지 증상들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아주 강력한 하고 아주 즉각적인 그런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나필락시스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경우인데, 자, 이 경우에는 부종이 생기고 호흡곤란이 생기고, 결국은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두통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모든 증상들이 다 올 수가 있고 순식간에 천식 환자처럼 이제 숨을 잘 이제 못 쉬다가 그냥 사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에 대해서 웬만하면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는데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주로 먹는 항생제를 가지고 이렇게 심각한 증상이 오기는 조금 어렵고 혈관이나 또는 근육으로 주사하는 이제 그런 경우에 항생제 놓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몸에서 그것을 공격하는 어떤 반응이 이제 마구마구 이제 일어나면서 산불이 한 번 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팍 퍼지듯이 그렇게 온몸으로 증상이 퍼지다가 결국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이런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 항생제 대표적인 것은 페니실린이고, 페니실린이야말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인간이 만들어낸 뛰어난 약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 약 하나로 정말로 이제 많은 사람이 살았고 페니실린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약인데, 페니실린에 대해서 인체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항생제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대표적인 약이에요. 그리고 페니실린에 어떤 이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알고 나서 이런 것을 선별할 수 있는 검사를 또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검사를 해봐가지고서는 양성이면은 페니실린 투여하지 말고 다른 항생제를 투여하자. 자, 이런 식으로 피해가기 시작한 거죠. 뭐 그런 것을 이제 사전 선별 검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페니실린의 어떤 부작용들을 좀 더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약들을 갖다 또 이제 마구 굉장히 여러 가지를 또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세팔로스포린이라고 하는 약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세팔로스포린은 사실은 페니실린에서 유래돼서 이것과 이제 동일한 어떤 유사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항생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페니실린을 사실 쓰는 경우는 뭐 매독 이런 경우 말고는 사실상 없고, 거의 대부분 외과계에서는 세팔로스포린 계열을 많이 처방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세팔로스포린이라고 하는 항생제에도 역시 페니실린과 유사한 그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빈도는 페니실린보다 좀 떨어져요. 그리고 페니실린에서 부작용을 일으키신 환자분들이 똑같이 세팔로스포린에서 그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 이런 걸 교차 반응이라고 하는데, 교차 반응의 빈도는 10% 내외다. 굉장히 이제 드물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약을 쓰든 이 약을 쓰든 결국은 우리는 사전에 선별 검사를 꼭 하게 돼 있어요. 먹는 약을 할 때는 안 쓰는데 정맥으로 투여를 할 때, 자,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검사를 하게 되죠. 자, 언제 우리가 항생제를 정맥 투여를 하게 되느냐? 이제 가슴술 같은 거를 이제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보형물이 들어가는 수술, 자, 이물질을 몸속에다가 이제 묻어주는 수술이다가 보니까 이 수술에서 염증이 생기면 이건 골치 아프다. 자, 이런 어떤 생각들을 의사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사전에 미리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갖다 좀 투여하자. 자, 이런 목적 때문에 세팔로스포린을 많이 쓰게 돼요. 자, 왜 세팔로스포린이냐? 얘네들은 아주 광범위한 항생제예요. 전 지구상에 있는 세균이 몇 종류나 될까? 뭐 수백만, 수천만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런 세균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전부 다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어떤 균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항생제라고 사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고 이제 뭐 가격도 지금 상당히 뭐 좀 많이 비싸지 않고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이거를 정맥 투여를 예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외에 또 뭐 정형외과 수술을 할 때도 많이 쓰고, 또 눈 수술을 할 때는 뭐 정맥 투여로 이제 항생제를 넣고 이렇게는 안 하는데, 보통 가슴술이나 뭐 코수술이나 또 이제 안면 뼈 수술 뭐 이제 이런 성형외과에서 하는 이제 이런 조금 좀 큰 수술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예방적으로 주게 되죠. 그런데 세팔로스포린에 의해 가지고서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될까봐 이제 무서워가지고 병원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팔이나 다리에다가 이제 주사바늘로 요 약의 아주 미량만 이제 찔러가지고서는 테스트를 하게 돼요. 테스트 뭐 종류도 뭐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아주 얇은 주사바늘에다가 이 약의 0.05mm 뭐 요 정도를 이제 넣어가지고서는 그것이 혹시 이제 피부에서 부풀어 오르는가, 요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요것만 해도 상당히 우리는 이런 부작용을 피해갈 수가 있고, 사실 이 부작용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사전 선별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근데도 이제 알레르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은 상당히 희소하죠. 자, 만약에 사전 선별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다. 이 사람은 이거 세팔로스포린 쓰면 안 되겠다.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른 항생제를 써야 되겠죠. 그럼 다른 항생제는 뭐가 있습니까? 보통 이제 많이들 쓰는 것들 중에는 이제 사이프로플록사신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대체약들이 있어요. 자, 이런 항생제는 그러면은 부작용 하나도 없느냐? 자, 이 세상에 약이란 약은 전부 다 효과가 있는 반면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그런 건 우리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것이든지 효과를 우리가 보려면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없이 오로지 효과만 있는 거, 이런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효과는 이만큼이고 부작용이 이만큼이고, 자, 이럴 때 우리가 그 약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효과는 이만큼, 부작용도 이만큼, 이런 거는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다 이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프로플록사신 뭐 이런 항생제는 또 이제 뭐 그 외에도 뭐 아목사실린이라든가 뭐 좀 더 옛날에 오래 썼었던 그런 항생제들도 이제 많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쓰는 과들도 많이 있어요. 항생제 종류도 이제 세균 종류만큼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따로 쓸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오그멘틴이라는 약도 있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항생제들도 역시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은 여기에서 일어난 어떤 부작용들, 이런 약에 대한 알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약에 대해서도 또 알러지를 갖고 있기는 굉장히 어렵죠. 확률적으로 워낙 떨어지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환자분이 과민 반응이 나타났다. 자, 일단 과민 알러지가 발생한 거를 딱 봤을 때 처치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의 경우에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진행이, 사실은 병원에서 이제 이거를 갖다 이제 봤다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간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신 마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삽관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삽관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자가 뭐 산소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수술하는 도중에 어떤 이제 뭐 정맥에 이제 혈관도 이제 잡혀 있고 하니까 필요한 약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 스테로이드라든가 뭐 항염제, 소염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투여를 하면서 환자 이제 버티게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좀 집에 와서 내가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근데 이런 게 이제 나타났다. 이제 약 좀 먹고 난 다음에,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냥 격리할 때에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냥 피부 뭐가 좀 돋았어. 그리고 끝이야, 그걸로. 이제 좀 시간 지나니까 뭐 가렵지도 않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드물게는 여기서 조금 더 심한 경우, 너무 구토가 나와가지고서는 밥도 못 먹겠고, 이건 너무 힘들다. 어지럽고, 뭐 어디 다니지 못하겠다. 이런 정도면, 사실은 이제 수술한 병원에 올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 거리라든가 뭐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인근 병원에 뭐 응급실 같은 데 가서 이제 방문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 방문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처치로서 소염제 투여, 그다음에 뭐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약물을 갖다 이제 투여하고, 그리고서 이제 뭐 기도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제 관찰하다가 이제 귀가하시게 돼요.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사실은 가장 많아요. 우리가 이제 항생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과민반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작용을 갖고 있는 그런 약들을 반드시 써야 되느냐, 항생제를 안 쓰면 안 되느냐. 자,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항생제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오남용이거든요. 잘못 쓰는 경우 또는 너무 남용하는 경우 다 안 좋아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제 쓰는 게 사실은 좋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항생제 오남용이 굉장히 심해요. 무슨 OECD 국가들 중에서 뭐 최고남 이런 얘기도 좀 있을 수 있는데, 뭐 나오고 하는데, 이거 왜 그렇게 오남용이 많으냐, 이제 그걸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 또 하나 어떤 굉장히 큰 사회 문제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참 지금 얘기하기 너무 길어지고, 어쨌든 항생제는 될 수 있으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최대한 적게 필요한 경우만 딱 쓰고 이제 많은 거를 원칙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집에서 뭐 마이신 몸 아프면 뭐 먹고 뭐 이제 감기 걸렸다 싶으면은 감기 때문에 병원 가가지고 난 주사 맞아야 되겠다. 자, 이런 거, 감기 때문에 항생제 주사를 맞는다. 자,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항생제 오남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항생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 이런 게 사실은 많이 좀 부족하시고, 자꾸만 이제 그런 주사, 뭐 센 주사를 좀 맞고서 내가 좀 나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좀 약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도 환자가 달라는 대로 다 놔주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남용이 되는 거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가슴수 같이 이제 이런 수술에서는 크다면 크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수술이거든요. 이 수술에서 반드시 필요한 약만, 진통제도 환자분이 아플 때만 드시고, 항생제도 될 수 있으면 한 3일 뭐 요 정도 딱 먹고 난 다음에 환자가 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뭐 이제 일주일, 2주를 막 늘려가지고 쓰지 않는 것이 사실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항생제 과민 반응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드려봤는데, 저희들이 가슴 수술에 있어 가지고서 항생제 꼭 필요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일반적으로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쓰는 게 좋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보형물의 어떤 오염과 또 이제 감염 이런 것들이 구축과 같은 이런 부작용의 하나의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예방적인 항생제를 일단 한 번은 투여하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다든가 뭐 세팔로스포린 알러지가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자기의 어떤 병력상을 병원에 좀 알려주셔야 되죠. 근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본인이 세팔로스포린 알레르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피부 검사를 해보면은 음성이에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병원에서는 피부 반응 검사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전 선별 검사에서 음성이면 음성인 거예요. 양성이면 이거는 좀 철저히 좀 조심해 줘야 되고, 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 병원에서 또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또 이렇게 의사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신이 어떤 병력을 갖고 있고 어떤 약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증상이 온 적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딱 가감없이 병원에다 꼭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자세한 검사를 이제 빼놓지 않고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런 우리가 원치 않는 예상치 못한 그런 합병증, 부작용 이런 게 나타나는 확률을 줄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항생제 과민 반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